자, 이런 일이 뭐 다시는 없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게 있는데 말이죠. 이거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 인권은 철저하게 보호해줘라. 이후 결과는 명확하게 내고 이후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해달라. 요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요. 일단 추가 피해자나 혹은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그리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학교 측이 혹시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네. 또한 교직원의 임용이라든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고요. 또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권은 아주 보호해달라, 네. 철저하게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숨김없이 결과를 발표하고 또 관련자 모두를 엄정하게 처벌하라. 그다음 이후 강원도 교육청 및 교육당국은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그것의 일환으로 CCTV를 장애인 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교에도 네. 모두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저 2차 피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 관련 범죄에서는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조사 과정이나 또는 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혹시 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2차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또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네. 또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가질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네. 보상 체계가 같이 또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 이후의 처리 과정도 대단히 이제 심리 치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장애인 특히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경우에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이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장애 특수학교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죠. 또 강원도의 경우에도 모든 장애인 거주 시설까지 이용자와 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조사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현장에서 발달장애 분들이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인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설이든 학교든 내부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일단 또 오픈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인권 지킴이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전문가, 보호자 대표, 이용자 대표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요. 어떤 기관장이나 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다양한 실태조사나 또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실태조사의 결과는 바로 지자체나 그런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됩니다. 네. 요즘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 뭐 괴롭히는 거 이거 보면서 CCTV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CCTV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특수학교는 이제 의무 기관은 아닙니다. 아, 네. 근데 뭐 2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근거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교사를 단순하게 잠재적 가해자로 그냥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생활이나 그런 부분이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CCTV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도 중요한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건 최소한 안전 장치고 실제로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는데 네. 이게 뭐 국회 법안이 계류 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2016년에 특사급 교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그런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요. 현재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네. 계속 계류 중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네, 변강사님께서는 찬성 쪽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찬성입니다. 어떻습니까, 홍 기자는? 저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학부모들이 일단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내가 이거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영상장치가 필요하다. 네. 또한 교사를 신뢰하지만 혹시 모를 이미 사태 같은 것들이 한둘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 학부모들은 보고 있고 결국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애 부모 연대 등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영동 지역의 특수학교가 적다. 네. 지금 뭐 속초하고 강릉에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사건부터 일단 짚어볼게요. 피해 학생 모두 3명 모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집에는 2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의 직접적인 어떤 보호라든가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이 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지방에 말씀하셨듯이 그 특수학교는 속초의 청해학교, 그리고 네. 강릉의 오성학교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동해안 지방에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릉 오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강릉 지역 안에서 다 수요가 있고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동해나 평창에서 넣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동해나 평창은 그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그럼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태백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동해나 이런 데서 태백까지 오려면 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거의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매일매일 2시간 이상씩 통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네. 매일 그런 시간을 네. 그렇게 통학시킨다는 게 그래서 결국 기숙사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영동 지방의 동해에 이제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반발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해나 삼척 지역에만 해도 이미 이런 특수학교에 들어가야 할 학생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백에 올 수밖에 없고 매일 2시간 이상씩 통학을 할 수 없으니 또 부모님들이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도저히 생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 지금 태백의 특수학교에 전교생이 72명인데 네. 태백에 사는 학생이 1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44명은 외부에서 왔죠. 뭐 평창이라든가 동해나 삼척 이런 곳에서 지금 이 학교로 등교를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결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동해안에 한 곳이라도 더 특수학교를 세우는 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원주지방도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주지방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뭐 동해와 원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문제들 때문에 한쪽은 반대를 하고 있고 한쪽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사건이 발생한 태백 특수학교의 경우에 좀 외진 곳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어서 네. 말이죠. 그리고 작은 규모의 학교란 말이죠. 네, 예. 뭐 7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장의 부재 상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 이번 사건 때문에 학교 운영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그전엔 이제 재단 측이 있었고 네. 또 재단 측에서 분리돼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단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부재의 공백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큰 그 학교장이라는 그 큰 그림이 큰 나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라든가 또 일사불란한 어떤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단 태백 특수학교가 사립학교라는 데 있습니다. 도내 7개 특수학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2군데 있거든요. 태백에 한 군데 있고 춘천에 한 군데 이렇게 2군데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5개 학교는 공립학교죠. 사립학교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는 결국에는 어떤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어떤 재량이 많이 재량이 많이 이제 투영이 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해당 법인의 정관을 보면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사장 힘, 학교장의 힘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명이 됐고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이 시행한 감사를 보면요. 이렇게 자격이 없는 교사가 도내 특수학교 교사 691명 가운데 단 2명이라고 하고 네. 이 단 2명이 모두 이 태백에 있는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재단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도교육청의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원칙적인 그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갖추도록 하라라고 했지만 이미 임용 당시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도교육청도 확실히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